10억 달러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100만 달러가 1000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이나 자동차, 사업의 가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면 아주 높은 빌딩도 지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요트를 살 수도 있습니다. 첨단 항공기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군대 또는 억만장자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로 단 하나의 물건이 수십억 달러의 가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 같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5번, 20억 달러짜리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P-2 스피릿은 인간이 만든 항공기 중에서 가장 비싼 것 중 하나입니다. 이건 평범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미국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스텔스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의 모양이 독특합니다. 일반 비행기처럼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이 비행기는 전체가 거대한 날개처럼 생겼습니다. 노스롭 그러머니 적의 강력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각 비인은 약 21억 달러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에는 단순히 비행기 자체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연구, 테스트, 개발, 특수부품,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비위가 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21대만 제작되었습니다. 적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각 기체의 평균 비용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냥 이런 식입니다. 어떤 것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는데 실제로 만든 수량이 적으면 각 기체의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폭격기 중 하나를 얻게 되었죠. 이 폭격기는 아주 먼 거리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무기도 실을 수 있고 일반 항공기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B-2가 비싼 이유입니다. 단순히 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요격하기 어렵고 먼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B-2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행 무기 시스템입니다. 14번, 떠다니는 억만장자 궁전. 아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요트 중 하나입니다. 쉽게 상상하자면 거의 2개의 축구장을 이어붙인 길이와 맞먹습니다. 이 요트는 독일의 조선업체 미르센이 제작했으며 2013년에 진수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요트를 만드는데 약 6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요트는 단순히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트는 매년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승무원도 필요하고 연료도 필요하며 정비도 필요합니다. 보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요트는 마치 떠다니는 궁전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연간 운영비가 약 5천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이 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건 평범한 배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저택과도 같습니다. 전용 승무원이 있고 매우 강력한 엔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데도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게 개인 소유의 요트라는 것입니다. 즉, 이건 수천 명의 승객을 위한 크루즈선이 아닙니다. 대중교통도 아니고 군함도 아닙니다. 이건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초대형 럭셔리 요트입니다. 그래서 아잠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엄청난 낭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정박해 있어도 연료, 인건비, 수리, 보안 등 계속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트가 바다 위의 궁전처럼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도 돈이 듭니다. 13번, 10억 달러가 드는 지하철 1마일 구간. 다른 곳에서도 지하철 터널은 비쌉니다. 하지만 뉴욕시에서는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에서 지하철 터널 1마일을 건설하는 데는 10억 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예시 중 하나가 2번가 지하철입니다. NYU 교통비용 프로젝트에 따르면 뉴욕은 지하철 건설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입니다. 2번가 지하철 연장 공사의 경우 말당 거의 39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첫째, 여기는 뉴욕입니다. 지하에는 단순히 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관이 있고 가스관이 있고 전선이 있고 하수관이 있고 인터넷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기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뭔가를 건드리면 그 지역 전체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허가와 심사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많은 조사와 많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셋째, 뉴욕에서는 인건비와 건설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터널이 1마일밖에 안 돼도 가격은 마치 대형 프로젝트처럼 나옵니다. 짜증나는 점은 뉴욕에는 지하철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시스템도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노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설비가 너무 비싸서 확장이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뉴욕의 터널 하나는 단순한 터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중교통 프로젝트가 어떻게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비싼 도시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12번, 10억 달러짜리 의약품. 새로운 약은 단순히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바로 판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 약국에 도달하기 전에 아주 긴 과정을 거칩니다. 새로운 약이 승인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억 달러가 넘을 수 있습니다. 약의 종류와 계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사람에게 투여되기 전에 실패하는 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험실에서 시험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전임상 시험을 거칩니다. 안전해 보이면 임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1상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2상에서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상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해서 정말로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알아봅니다.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필요하고 연구원도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수천 명의 참가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점은 수억 달러를 써도 약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약은 자기 비용만을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공한 약이 실패한 많은 약들의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왜 대기업들만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작은 회사가 하나의 약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실패하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제약회사라면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매우 값비싼 도박입니다.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십억 달러가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 11. 10억 달러짜리 해양 플랫폼 디보터 오일 플랫폼은 평범한 석유 시추 시설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여기서 해저 깊은 곳에 석유를 채취합니다. 때론 수천 피트까지 내려가야 하므로 단순한 기계로는 부족합니다. 이곳에는 드릴링 장비, 해저 파이프, 크레인, 헬리패드, 구명보트, 제어실, 그리고 몇 주 동안 그곳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의 숙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해상 석유 프로젝트는 쉽게 10억 달러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심해, 유정만 해도 1억 달러를 넘길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은 비용의 시작일 뿐입니다. 먼저 석유를 찾아야 합니다. 시추를 해야 하고 해저에 파이프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파도, 태풍, 위험한 환경에서도 전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플랫폼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산업도시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전력 시스템이 있으며 통신 장비와 안전 장비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작동하지만 비용이 들어도 수익이 항상 보장되진 않습니다. 만약 유가가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터 오일 플랫폼은 단순한 엔지니어링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10억 달러짜리 도박이기도 합니다. 10번. 10억 달러 규모의 국가 경제 대기업에게 10억 달러는 단순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보유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요트, 대저택 또는 개인 프로젝트의 가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작은 나라들에게 10억 달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1년 경제 규모보다 큰 금액입니다. GDP란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총 가치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몇몇 태평양 섬나라들은 연간 GDP가 10억 달러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투발루는 약 6,200만 달러 수준입니다.
나우루는 약 1억 6,200만 달러입니다. 마셜제도는 약 2억 9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팔라우는 가장 최근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약 2억 7,600만 달러입니다. 이 점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나라들은 진정한 국가입니다. 자체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작은 건 인구와 국토 면적이 적고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0억 달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 터널 하나, 항공기 한 대, 또는 고급 프로젝트 하나가 한 주권 국가의 연간 경제 규모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이죠. 어떤 곳에서는 10억 달러가 단지 하나의 품목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금액이 그 나라 전체 경제가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10억 달러의 진짜 규모입니다. 9번째, 게이머들이 순식간에 써버리는 10억 달러. 비디오 게임 산업은 더 이상 작은 취미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 세계 비디오 게임 시장이 약 1,8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불과 며칠 만에 전체 게임 산업이 거의 1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콘솔 게임뿐만 아니라 PC 게임, 모바일 게임, 인앱 결제까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구독 서비스, 게임 스킨, 배틀 패스 등 플레이어가 구매하는 디지털 아이템이 포함됩니다. 이 중 모바일 게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기다리거나 쉬거나 집에 앉아 있을 때 즐기는 게임들입니다. 예전에는 게임이 어린이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게임 산업이 많은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보다 더 커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물건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이 단지 캐릭터 스킨, 목숨 하나 더, 특별 무기 혹은 게임 내에서의 작은 업그레이드일 뿐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 덕분에 총액이 매우 큽니다. 게임 산업은 이제 단순한 놀이가 아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입니다. 사람들이 휴대폰, 콘솔 또는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옵니다. 넘버 8. 10억 달러짜리 우주왕복선 비행. 우주왕복선은 나사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화물을 우주로 운송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왕복선의 재사용으로 우주여행 비용이 저렴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각 임무가 끝난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135번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Space.com에서 언급한 분석에 따르면 각 발사당 평균 비용이 거의 15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체 프로그램 비용을 임무수로 나누면 왜 이렇게 비쌀까요? 셔틀이 재사용 가능하더라도 매 비행 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행기처럼 그냥 청소만 하고 다음날 다시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발사마다 대규모 팀, 철저한 점검, 수리, 연료 훈련, 그리고 안전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렴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스페이스 셔틀은 매우 첨단이었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복잡할수록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우주선이 재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지보수가 쉬워야 하고 다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야 하며 한 번 비행할 때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스페이스 셔틀은 사람을 우주로 데려갔고 국제 우주정거장 건설을 도왔으며 우주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면에서 지구를 떠나는 가장 비싼 방법 중 하나입니다. 7번째, 10억 달러짜리 타워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MR에 따르면 이 건물은 828m에 달하며 163개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건물은 여러 마천루를 쌓아 올린 것처럼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건 평범한 건물이 아닙니다. 호텔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주거 공간도 있으며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서 두바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건설 비용은 약 1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바이는 매우 덥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더위에 바로 손상되지 않도록 때때로 밤에 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층까지 콘크리트를 올리기 위해
특별한 방법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높아질수록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운 것이 아니라 형태도 연구했습니다. 바람의 세기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공학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는 단순히 높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 디자인의 힘, 그리고 두바이의 야망을 상징합니다. 단 한 건물에만 15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넘버 6. 10억 달러 레이스팀. 포뮬러 1은 단순한 경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F1팀 이 한 시즌을 운영하려면 자동차, 엔지니어, 정비사, 드라이버, 공장, 테스터, 테스트, 여행, 그리고 예비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경주가 아닙니다. 한 시즌 전체, 여러 나라, 여러 번의 경주, 그리고 거의 1년 내내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에는 포뮬러 1 자체에 따르면 비용 상한선이 2억 1,5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이버 연봉, 일부 고위 직원 연봉, 마케팅, 그리고 기타 큰 지출과 같은 항목들은 여전히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팀들의 실제 연간 지출은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F1 차량의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매우 첨단이기 때문입니다. 프론트 윙만 해도 엄청나게 비쌀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버튼과 컨트롤이 가득합니다. 엔진 시스템은 매우 기술적입니다. 그리고 차가 충돌하면 한순간에 수백만 달러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큰 돈을 써도 우승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포뮬러 1에서는 큰 돈이 챔피언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그저 가장 강한 팀들과 겨룰 수 있는 티켓일 뿐입니다. 그래서 F1팀은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리그에서 경쟁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태우는 레이싱 머신입니다. 넘버 5. 10억 달러의 웸블리 스타디움.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닙니다. 많은 축구 팬들에게 이곳은 잉글랜드 축구의 분고장입니다. 여기서 큰 경기가 열립니다. 여기서 FA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또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도 이곳에서 경기를 합니다. 2007년에 개장한 새로운 웸블리 스타디움은 9만석의 좌석과 런던 어디서나 보이는 거대한 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에 따르면 새로운 경기장은 약 7억 5천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건설 자료들에 따르면 이 비용은 약 7억 9,800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경기장은 같은 장소에 있던 옛 웸블리를 대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곳은 평범한 경기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웸블리라는 이름에 걸맞아야 했습니다. 현대적이어야 했고 상징적이어야 했습니다. 축구, 콘서트, 복싱, NFL 경기, 그리고 다른 대형 이벤트들도 소화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웸블리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로는 건물이 나라의 상징이 되면 수십억의 비용이 듭니다. 네 번째는 10억 달러짜리 스포츠팀입니다. NFL팀은 평범한 스포츠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스포츠에서 가장 가입하기 어려운 클럽의 회원권과 비슷합니다. 2022년에 월튼 패너 그룹이 덴버 브론코스를 4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워싱턴 커맨더스가 60억 5천만 달러에 팔리면서 NFL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한 팀이 비싼 걸까요? 선수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기장 때문만도 아닙니다. 연간 수입 때문만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희소성입니다. NFL팀은 32개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억만장자들이 한 팀을 갖고 싶어 합니다. 팀이 매물로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부유한 구매자들에게는 그들이 사는 것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NFL 프랜차이즈의 구단주가 될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세계에서 그것은 엄청난 지위입니다. 그래서 NFL팀의 가격은 수십억 달러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단 한 시즌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풋볼 리그에 영구적인 자리를 가진 팀을 살 기회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3번 10억 달러짜리 원자력 발전소. 잉글랜드의 힌클리 포인트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발전소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잉글랜드 서머시대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완공되면 영국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월드 뉴클리어 뉴스에 따르면
EDF는 2024년에 힌클리 포인트시의 예상 비용이 2015년 기준으로 310억에서 340억 파운드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이전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원자력 발전소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우 안전해야 하고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대중에게 큰 위험 없이 핵 반응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 모든 자재, 그리고 건설의 모든 부분이 철저한 검토를 거칩니다. 지연이 생기면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노동자나 자재가 부족하면 또다시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힌클리 포인트 C는 중요하지만 건설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프로젝트의 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깨끗한 전기를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재생에너지, 배터리 저장 설비 또는 에너지 효율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힌클리 포인트 C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질문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저탄소 전기를 위해 얼마까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번, 20억 달러짜리 크루즈선입니다. 아이콘 오브 더 시즈는 세계 최대 크루즈선 중 하나로 로열 캐리비안을 위해 제작되어 2024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 배의 가격은 약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배는 마치 떠다니는 도시와 같으며 20개의 갑판과 수천 개의 객실, 레스토랑, 바, 수영장, 워터 슬라이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수천 명의 승객과 2천 명 이상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다주는 평범한 배가 아닙니다. 이 배 자체가 바로 목적지입니다. 승객들은 바다 구경뿐 아니라 떠다니는 리조트 전체를 체험하려고 이 배에 탑니다. 그런데 이 배가 왜 20억 달러나 할까요? 이 배는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레스토랑, 극장 등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선박에 결합해야 하고 바다 위에서 안전해야 합니다. 강력한 엔진, 항해 시스템, 구명보트, 승무원 구역, 그리고 매일 작동해야 하는 수천 개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이콘 오브 더 시즈는 크루즈 선박이 아니라 떠다니는 리조트로 그 크기는 럭셔리 여행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첫째, 라스베이거스의 대형 스피어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는 평범한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에 스크린이 달린 거대한 공처럼 보입니다. 밤이 되면 눈알, 행성, 달 또는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이미지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것을 만드는데 약 23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외부는 엄청나게 큰 LED 디스플레이로 덮여 있습니다. 멀리서도 뚜렷이 보이고 내부엔 관객을 둘러싼 거대한 스크린이 있습니다. 시각 효과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거의 관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장면 안에 직접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첨단 사운드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관객이 여러 방향에서 소리를 느낄 수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단순히 콘서트나 영화를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치 온몸이 그 경험에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요? 거의 새로운 종류의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아레나가 아닙니다. 단순한 광고판도 아닙니다. 단순한 영화관도 아닙니다. 이곳은 건축, 대형 스크린 기술,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하나의 엄청난 프로젝트로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는 라스베이거스에 딱 맞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화려한 조명과 공연,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명소들로 유명한데 이곳은 23억 달러를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쓴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 중 하나입니다.